성지순례객 폭탄 테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자살 폭탄 테러 때문에 한국인들 3명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네네. 맞아요. 그 뉴스를 보시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이제 누가 죽었는지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성지순례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진규가 지금 터키에 가 있을 녀석이 왜 벌써 이집트 가서 저러고 있더 죽겠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규 죽었다고. 그 진규 죽었대. 아니 진규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왜 죽었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핀잔을 들었더니 아니라고 진규 죽은 거 맞다고.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이 아닌 상처만을 물려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러한 간증을 해주십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셨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치유가 되셨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상의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진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좁죠 거기? 와.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와. 든든합니다. 이게 처음 뵈면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면 와.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성악가나 네. 강력계 반장님으로 하실 것 같아요. 성악가는 좀 상당히 신선한 얘기네요. 네. 그냥 성악가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죠? 보통은 어떻게들 네, 보통 그냥 목사로 봐주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죠. 네. 그죠? 네. 예, 이렇게 쉽게 말을 놓을 수는 없네요. 네. 오늘 우리 정수 형제님이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사님도 사람 때립니까? 목사님 저서를 보니까 제목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책을 지으셨어요? 그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네.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동안 써놨던 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글들을 페이스북에 하나씩 올리면서 네네.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한 대 묶어서 예. 좀 이렇게 파일로 좀 달라고 예. 했던 이제 우리 교회 이진아 전사님이라고 예, 예. 전사님이신데 예. 그걸 좀 가지고 계셨었어요. 한 4년인가 5년 정도 전인데 예. 저는 그걸 줬던 걸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신재철 목사님이라고 만학방교회 이야기 네네네. 책을 내셨잖아요. 예, 예, 네.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 원래 좀 친분이 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분 부모님께서 아산에 사셔서 예. 저희 교회에 지금 신실하게 볼모로 잘 잡혀 계시고. 네, 그래서 볼모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외모랑 그 단어가 참 잘 어울리네요. 예, 예. 인질. 네. 뭐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저희 전사님한테 배 아프다고 책 나온 거 굉장히 배 아프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언젠가 그 모아놓은 파일을 그 세은북수 강희구 대표님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께 전화를 받은 거죠. 책 당장 냅시다. 네네. 그러면서 책 제목도 그래요. 네. 거기 그 책에 좀 이렇게 한 꼭지 써서 넣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 처음 예.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4명 정도가 함께 방에 살게 되는데 4학년부터 3학년, 2학년, 1학년 골고루 이렇게 방장이라고 하고요. 4학년. 네. 1학년을 막내 또는 쫄방이라고 하는데 저희 방장님께서 최병락 목사님이셨었어요. 아, 네. 네. 저 출연하셨어요. 네네. 예. 그 옆방이 김관성 목사님이셨고, 네. 그리고 최인선 목사님, 임진만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이 모여 살았었거든요. 어벤져스들이네요. 보통 일종의 잘 같은 되는 파였습니다. 방이네요. 예, 같은 파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보통 신학교에 그렇게 가면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살고 주말이 되면 네. 특히나 어떤 날은 이제 이분들이 전사님이셨으니까 예.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이 기숙사에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예. 저희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날을. 예. 그러면 오늘은 또 형들이 뭘 사줄까 기대를 하고 있으면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사서 이제 방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이렇게 좀 교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최병락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물으신 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으신 거예요. 예. 이제 좀 친해져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그때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뭐 상처, 뭐 특히 이런 얘기들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고 뭐 장로님 아들이고 좋은 얘기들 많은데 예. 그래서 좀 우물쭈물 하니까 옆에서 최병락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했었던 김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야, 나는 우리 아버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아버지
맨날 노름꾼에 술 먹고 술 취해서 와가지고 포크로 엄마 머리 찍었다. 그분 아시죠? 네네. 뭐 우리 아버지는 바람둥이였다. 뭐 이런 얘기들. 예, 예. 뭐 그런 얘기들 서슴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늘 감추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상처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 너무 손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맘 놓고 이제 예. 그때부터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였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 강인구 대표님께 책을 보내시면서 그 문서를 보내시면서 목사님 책 제목도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센스 때문에 나온 제목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어땠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뭐 바로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 예전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러셨고 예. 교회 관리 집사님이죠. 예. 네, 교회 관리 집사를 한다는 건 교회가 좀 커야 되고요. 예. 저희는 늘 그 중에서도 좀 더 많이 큰 교회, 예. 사택이 딸린 교회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예. 교회가 늘 집이었죠. 그런 예. 관리 집사. 네. 근데 그 아버님께서 어떻게 관리 집사가 되셨는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그것도 좀 재밌는데 예. 네.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가 그냥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이고 네, 월남전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이렇게 가끔씩 이런저런 작전에 투입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앞에서 길을 개척해서 나가고 좀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작전에 투입이 되셔서 가는데 뒤에서 소대장님께서 야 그 뒤에 앞에 그 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봐라. 뭐 확인 좀 하고 와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거길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전에 그 저희 아버지가 살던 시골 동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네. 교회를 다녔던 분은 아니고 예. 그냥 무서운 어르신 한 분쯤은 있잖아요. 어르신 아무리 뭐 이렇게 막 나가도 그분의 권유로 교회를 한두 번 나가본 경험을 있으신 분이라 네. 이 월남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작전에 투입된 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한국에 복귀해서 귀국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굴에 들어가시면서 수류탄 하나 탁 터뜨리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이건 하나님께 살려주신 건가?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작전에 투입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교회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거듭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3번 정도 하시고 그럼 예. 귀국하셨는데 예.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서 뭐 그때 줄을 서주셨던 목사님께서 그래도 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이 남녀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관리 집사로. 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그 월남에서 하셨던 약속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고 예. 주례를 서주셨던 목사님이 그냥 데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셔서 예. 거기서 이제 관리 집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 집사님은 이제 아버님이고 네. 관리 집사의 아들로서 이제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에 그냥 익숙하셨을 텐데 네. 그 관리 집사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관리 집사 아들로 뭐 모두 다 그러셨겠지만 관리 집사 아들 그러면 네. 제일 귀찮고 힘들었던 게 청소였었어요. 청소. 왜 아들이 그 청소를? 같이 해야 그 돼.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 청소하고 이러면 아버지 청소하셨던 뭐 본당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널찍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뛰어놀고 막 사고치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네. 아이고 아버지 청소하러 올라가시는데 어머니랑 가만히 눈으로만 볼 수 없으니까 맨날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행사 같은 거 있고 그러면 문화기 밤이라든지 뭐 교회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끝나고 밤 늦어도 무조건 청소를 해놔야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맞아요. 그 괜히 은혜를 이렇게 깊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런 사람. 집에 안 가고. 네. 괜히 좀 적당히 귀가할 시간에 가셔야 되는데 예, 은혜를 괜히 또 깊게 경험하시면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또 청소하고 철야 하는 기도도 거예요. 있잖아요. 네.
또 문학의 밤 때 다 끝나고 친구들은 다 가는데 네. 저는 빗자루랑 걸레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 저는 청소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와, 나 이제 교회 청소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군대를 갔는데 네. 휴가를 나오면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그치. 휴가 나오기 싫겠네. 그러니까 아버지 뭐 그냥 청소하면 저 그냥 땡땡이 치고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청소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청소하는 거죠. 또 결혼하면 청소 해방될 줄 알았는데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지 토요일 날 보통 토요일 주일 날 결혼하는데 사역자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날 교회를 비우게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관리 집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저희 형과 동생은 또 사역자니까 또 집에 다 가고 그 사역하러 가고 네. 신랑 신부가 남아서 청소했어요? 아버지랑 교회 청소하고 야, 이건 진짜 신부가 떠나려고 할 만한 그런 신부도 사건인데. 너무 착하다. 청소해서 그렇게 해방될 줄 알았는데 네. 뭐 명절 때 오면 청소하고 뭐 청소입니다. 아니 근데 참 교회마다 있는 그런 직책인데도 그런 고충이 있는지 몰랐는데 또 거기서 오는 또 상처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관리 집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70년대 말이고 이제 80년대 초를 지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좀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어렸을 때 저 집에서 종사를 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었거든요. 네, 뭐 40년대, 50년대 이제 지나던 그런 이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가 일종의 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하대하시고 어머. 그냥 어떤 장모님께서는 좋은 차를 하나 뽑아 오셔서 교회 근처에서 일을 보시는데 교회에 차를 대시고 김집사!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 차 잘 보고 있으라고 나올 때까지 아무 일 없게 잘 보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몰래 또 이렇게 못으로 장모님 이렇게 딱 긁고 그 승리에 또 승리가 많이 도취돼서 집에 들어가서 저희 형하고 동생 앉혀놓고 그거 내가 긁었다고 자랑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장로님께 어떤 또 핀잔과 또 혼이 나셨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께서는 6.25 때 상위용사셨고 당뇨도 좀 있으시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다리도 한쪽도 없으시고 그 새벽마다 부르시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회실 또는 목양실로 뛰어들어가서 1시간씩 새벽마다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이러셔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집이 좀 멋이니까 주로 당회실에서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주무시고 이런 적이 많으셨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분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당뇨식을 지어다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분도 좀 많이 연로하신 목사님이셔서 옛날 사고방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대하실 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로 막 저희 아버지 등을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엄연히 집사라는 직분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실 때도 김기사라고 지칭을 하시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그런 상처들이 또 신앙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성숙했었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현실,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상처들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에 대한 반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기도, 뭐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은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냥 눈 감고 자다가 나오고. 근데 그건 아버님도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많은 교회 리더십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테고 그 상처가 또 자녀들에게 이제 또 이어졌을 것 같단 말이죠. 아버지에게는 어떤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주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을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후유증 같은 것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살짝 변하신다던가 네, 갑자기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흥분을 하신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보통 엎드려 해놓고 때리고 뭐 이렇게 다리 걷어해서 회초로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손 올라오고 옆에 손 집히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집어서 던지고 막 이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또 몸도 좋으십니다. 아령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닮으셨군요. 유전이군요. 네, 유전입니다. 네. 엄청 아팠겠다. 뭐 이렇게 아령으로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 10kg짜리 아령 던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굴르고 안 다쳐야 되니까. 예, 뭐, 네. 그 맞는 기술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예, 그렇게 맞아가면서 뭐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 형하고 제 동생 2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삼형제가 이렇게 자다가 또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보면 저희 아버지가 또 눈빛이 변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배 위에 올라타셔서 어머니 막 주먹으로 누워있는 거 누워있는 어머니 주먹으로 얼굴 때려서 피가 낭자하고 그거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뭐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고 저희한테 조용하라고.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만 보면 성인이 돼서도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그 눈빛으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러면 그새 그 트라우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살기가 있는 네네네. 그런 표정이에요. 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많이 좀 사라지긴 하셨어도 예. 그때 그 기억들 때문에 막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형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몇 형제였어요? 삼형제. 뭐 제가 둘째입니다. 삼형제면 뭉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 솔직히 아니에요? 이 정도 삼형제면 네.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버지한테.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아버지를 말릴 네.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아유 저희 형 같은 경우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와. 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또 그런 네.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나름대로 힘도 좀 생기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혼나는 중에 한번 대들었단 말이죠. 네네.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웃으시더니 바로 그냥 손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얼굴을 때리시는데 그대로 깨갱하더라고요. 저희 형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거 배우도 보면서 안 돼. 아유 우리는 안 되겠구나 예, 싶은 거죠. 와, 진짜. 아버지한테 그럼 많이 진짜 화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분노가 어떻게 할 수는 있었겠네요. 없지만. 예, 분노가 좀 엄청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여기까지 그냥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그냥 욕이든 뭐든 쏟아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감정을 누르다 보면 어딘가 터트릴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게 뭐 학교에서 터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옛날에는 보통 폐품 같은 걸 걷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리고 우유값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 뭐 성장기 좋다 해서 우유값도 걷어서 맞아요, 우유를 먹이기도 했고 그때는 맞아요. 우유값 1,200원 냈었고 맞아요. 폐품을 걷어오라 그러면 폐품을 안 가져오면 폐품 값으로 1,200원을 또 다시 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명색이 관리집사잖아요. 그 관리집사 심부름을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보통 뭐 어디 다 갔다 오면 교회에다가 뭘 어디에다 썼는지 제대로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 교회에서도 성도총회라든지 사무처리 같은 거 하면 1년 동안 교회 예산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런 그렇죠, 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1,200원씩 이렇게 학교에 내고 폐품을 못 냈는데 폐품 대신 1,200원을 내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는 사실은 생일 때조차도 짜장면 한 그릇도 아니고 짜파게티 하나도 끓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제 생일인데도 뭐 하나 해준 적이 없으실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1,200원을 또 어머니한테 달래서 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폐품이 없었어요? 지금? 폐품 없었죠. 폐품조차 없어요? 교회 아니, 폐품이 엄청 나올 텐데. 아니 그런 거 사실은 이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청소를 다 하시고 다 정리하고 버리시고 이러잖아요. 네. 뭐 근데 그날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져가는 날 마치 네네. 없는 네, 날 있잖아요. 딱 맞아요. 그날. 네.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정리하셨던 때 그러니까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예. 그냥 쓰레기장에서 소각하고 다 없애고 이럴 때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1,200원을 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이제 불만이 많아가지고 예. 저희 학교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공문서를 하나 작성했죠. 예. 그 돈 1,200원씩 걷어서
어디에 활용되는지, 어, 네, 불이익 우와. 토끼 성금 내는 거 대자보다 어디에 대자보. 어디서 내는지. 어디에 네, 내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역을 밝혀라. 우와. 네, 그걸 해서 저희 집이 교회니까 복사기로 한 50여 장, 70여 장 복사해가지고 네. 아침 일찍 6시, 7시쯤 가가지고 각 교실마다 이제 붙여놓고 우와. 아, 완전 찍히겠다. 서명을 좀 받았죠. 서명 운동권이요. 받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 또 가져다 줬습니다. 네. 가져다 드리고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좀 내역을 좀 밝혀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뭐 그 굉장히 우습죠. 선생님 볼 때 야, 요놈들 봐라 그러면서 바로 학생 주임한테 뭐 알려가지고 저희 그냥 불려가서 또 맞았어. 되게 맞고 예. 그때 제가 그 끌어들였던 친구 중에 한 저 포함해 5명이었는데 예. 그 친구들 그렇게 좀 고난을 좀 받다가 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엄마도 학교 왔었냐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엄마들이 와서 그때 당시 촌지 같은 게 좀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 맞아. 이렇게 촌지를 좀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엄마 오셨나 싶어서 여쭤보니까 야 엄마들 그렇게 하신다길래 뭐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들어온 구두 상품권 3만 원짜리 있어서 드리고 왔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구두 상품권 3만 원짜리 예. 저희 집에는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짜파게티도 아니지. 예, 그때부터 선생님 대우가 좀 달라져요. 어. 예.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데 유독 저한테 괜히 제 옆에 지나가시다가 구두발로 제 정강이를 발로 차신다든가 그 볼펜으로 얼굴을 이렇게 그으신다든가 어머. 너 이 새끼 너는 고등학교도 못 가 그래가지고 이 싹수도 없는 놈 막 그러면서 되게 막 그러셨거든요. 또 제가 부반장이었었습니다. 오. 그 선생님께서 한 번은 야 엄마한테 우리 소풍 간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라고 했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뭐 그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사이다 캔 예. 20몇 개 들어있는 그 한 상자 예. 그걸 저한테 사주셔가지고 예. 그걸 들고 갔어요. 소풍 장소까지 들고 예. 가서 선생님께 드렸죠.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니들이나 처먹어라 그러면서 그걸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와, 그럼 뭘 원하신 대단하다. 거지? 왜 저래? 뭘 원하신 거지? 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조차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정도 떨어지고 이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금방 때려쳐야겠다 싶어서 고등학교도 1년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하면 꿀게 되는 거고 좋게 하면 재수하는 거고요. 그때 200점 만점에 체력장 점수가 20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점수 제가 한 40점 맞았나? 체력장은 40점. 20점 맞고요. 예, 체력장 20점에 네. 나머지 180점이 이제 시험인데 40점 정도 맞았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좀 이제 1년 늦게 들어가게 돼요. 아니 그렇게 학교에서마저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반항심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네, 아유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를 좀 1년 늦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었고 예. 학교를 입학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또 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제법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 집사 둘째 아들이 교회에 있는데 학교도 다니지 않고 소문이. 예. 그러면 아버지 좀 면도 좀 서지 않으시고 눈치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흘리는 말로 저 뭐 전주 쪽 가면 삼촌들도 좀 있고 그런 말 이렇게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셨나 보다 싶어서 한참을 좀 며칠을 좀 고민한 뒤에 아빠 저 그냥 전주 내려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주를 갔죠. 예. 전주를 가서 일단은 3만 원 그때 당시 돈 3만 원짜리 자취방이었는데 예. 산자랑 밑에 연탄 창고를 치운 이제 조그만 자취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3만 원짜리 자취방을 잡고 뭐 학교도 다니지 않는 녀석이 뭐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배회하고 다니다 보면 그냥 그런 친구들만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대. 네네. 그런 친구들만 만나고. 그 물어보면 다 학교 뭐 때려치고 뭐 사고 쳐서 뭐 학교 안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살다가 자취방에 3만 원 자취방 그 뭐야 월세도 내야 되고 네. 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돈을 어디서 구하냐면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이름난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다가 삥. 예 아. 교복 입고 나오면 네, 삥 때문에. 일단 불러요. 몇 학년이냐면 고3이라고. 저희 이제 17인데
근데 외모가 예. 있으니까. 그럼 약간 이제 그 고3이 볼 때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깡패 같기도 하고 뭐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이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반말 반 존댓말 반 쓰면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제가 한 대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삥을 뜯어가지고 먹을 거 사 방법 먹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삥 뜯어서 사 먹고 있어요? 네, 삥뜯어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좀 단위가 좀 크니까.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천변에 이 주차를 해놓은 고속버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하고 좀 달리 그때 당시 고속버스가 문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면서 문이 열리는 문이었어요. 예, 네. 예. 맞아요. 잠궈 놓더라도 이렇게 세게 가운데를 밀면 살짝 열려요.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어설픈 애들이 밀면 안 되고 저 같은 애가 지금 밀면 네, 살짝 밀려. 열립니다. 네. 딱 열면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걔가 먼저 들여보내고 네. 전 나중에 들어가서 뒤져보면 그 기사님들께서 가끔씩 모아놓은 동전통 같은 게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럼 열면 아주 쏠쏠해요. 그거 꺼내 와서 범죄잖아요. 그거 완전 범죄인데. 네, 그걸로 범죄지. 이렇게 네, 그걸로 뭐 이렇게 자취방 내고 그걸로 통닭 사 먹고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그럼 계속 하시다가 네. 어떻게 지내시는 아니 근데 제가 네. 그렇게 생활하다 그때 가장 친한 친구들이 보통 3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 여러 명 있는데 그 세 녀석이 그날 어느 날 밤도 모여서 술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친구가 하나 없어요. 예. 그게 어디 갔나 했더니 뭐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도 안 받고 네. 하루쯤 지났나?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보니까 이 녀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날 새벽에 나가서 집에 간다고 새벽에 나가서 비봉사몽간에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쓰러졌는데 예. 그 마침 지나가던 포크레인에 얼굴이 깔려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임에도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막 방황을 살다가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자고. 네,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예. 그 친구도 전주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예,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전주에서 자유롭게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매일 몰려다니다가 서울 와서 학교 생활하려면 사실 이 규칙적인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뭐 규칙적인 생활 너무 힘들죠.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동기들보다 한 살 많잖아요. 그렇죠. 어. 아, 그거 네. 되게 싸움 많이 나요. 네. 오. 그리고 전주에서 이런저런 싸움을 했어도 경찰한테만 져봤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져봤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워낙 이게 좀 이렇게 외모가 이러다 보니까 예.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목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야 너무 폼 좀 잡지 말자 뭐 이러더라고요. 와 이거 기선제압이구나.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 1년 동안 전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라도 욕을 좀 시크해줬죠. 이런 후자들 놈. 머리까지를 확 벗겨볼라.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게. 이러니까 애들은 뭐 그때까지 애들 뭐 그치. 강아지 새끼, 송아지 새끼 뭐 이런 욕만 하다가 그렇지. 머리까지 어떻고 뭐 이상한 욕 나오니까 되게 세거든, 그쪽. 예. 단순히 좀 이렇게 뭐 그런 욕만 듣다가 그런 얘기 듣고 깜짝 얼어가지고 그냥 뭐 하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책상을 빵 차면서 그 친구하고 네. 다른 친구 여러 명이 저를 몰려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예. 네가 얼마나 음. 뭐 어디서 잘 나왔길래 얼마나 생활하고 왔길래 예. 폼을 잡냐고 끝나고 나무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 교실 밖을 나가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갈색 넥타이 1학년 예. 그리고 저하고 동갑내기 2학년들이 빨간색 넥타이인데 네. 그 빨간색 넥타이들이 그냥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저 하나 잡으려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끌려가면 어디 뭐 성당 뒤편 골목으로 끌려가면 뭐 얻어맞는다 이런 소문 제가 듣고 예. 있어가지고 그 성당으로 가는 길 그 대로변에서 여기서 싸우자고 제가 끝까지 안 움직이고 버티다가 일대 다수로 막 으르렁거리기만 하다가 와, 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그때 파하고 그 다음날 다시 뭐 이렇게 옆반 교실로 불러내가지고 예. 예, 저를 그냥 네가 우리 애들 건드렸냐고 그래서 네. 막 저를 때리고 예. 저는 그때 맞았는데 너무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별이 한꺼번에 막 보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뭐 이러고 있다가 예. 그냥 시간을 뭐 보내다가 이제 복수한다고 제가
제 친구 하나 지금 전라도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전주에 예. 올라가서. 영수야. 이름 영수잖아. 영수 의문의 일패. 영수야. 워낙 많으니까. 영수야. 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올라와라. 좀 올라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 나도 그러고 있다. 네가 좀 내려놓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똑같이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네.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 맨날 연루되다가 그냥 남자들은 보통 싸우면서 친해지잖아요. 네. 뭐 그랬던 놈들 다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소풍으로 에버랜드를 갔는데 네. 에버랜드 보통 가면 또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 다른 학교 네, 만나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 소풍이 될지 몰라가지고 네. 열심히 사진을 이런저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왜 마지막 소풍이 될지 몰라요. 뭐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3학년 되고 이러면 야간 작업 이런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열심히 또 사진을 멋있는 사진 찍고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혁아 막 불러요. 네. 김진혁 불러서 보니까 저기 막 몇 무리가 뭐 수십 명씩 모여 있는데 네. 그 뭐 하나 그래서 뭐 구경할 거 있나 해서 갔는데 갑자기 우리 학교 이렇게 애들 3, 40명 몰려 있는데 길이 이렇게 살짝 열려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나 그래서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저를 그냥 맨 앞으로 몰아 넣은 거죠. 앞에 싸움이 벌어져. 네. 어. 맨 앞으로 몰아넣었고 상대편도 맨 앞으로 누군가 남아있는데 저랑 둘이 지금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다 영화. 여기서 지면 안 되잖아요. 말죽거리 장옥사. 네. 근데 봤는데 저쪽은 그냥 막 수염 깎아가지고 여기가 막 살이 죽어 있는 뭐 아저씨 같은 인상에 예. 와 이거 쟤 쪼르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친구가 저한테 쫄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빛 보니까 저 나한테 쫄았구나. 실제 쫓아가서 제가 손이 좀 크니까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비틀면서 네가 우리 애들 건드렸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선생님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거렸던 친구였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냥 그럼 이기는 거야. 달려 들어가지고 네, 그럼 이긴 그냥 거야.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이긴 거야, 이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영웅이 된 거죠. 오. 네. 뭐 한 번에 정리한 거잖아요. 저는 모가지 비튼 거밖에 없는데. 녹화 시작한 지 45분 동안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이 네. 전부 패싸움한 얘기. 오늘 얘기가 아주 충분히 흥미진진해요. 이게 언젠가 은혜롭게 되는 이제 거죠. 이제 시작이죠. 아니, 마무리 되는 여기까지 거죠? 이제 그런데 어. 이제 여기서 인생의 반전이 나오는 거니까. 중간에 제가 아멘 한번 했습니다. 와. 그럼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보내시다가 아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뭐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 좀 한답시고 고시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흑석동에 좀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때 당시에 좀 아주 유명한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파 네네. 해가지고 예. 그 아저씨들이 저를 눈여겨 보다가 저를 이렇게 살짝 불렀어요. 예. 너 저쪽에 운동 좀 하러 와? 이러더라고요. 네. 그분들 늘 운동하시고 모이는 네. 곳이 있었나 봐요. 맞아요. 운동하러 오라고 저한테.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고등학교 1년 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한번 와라? 뭐 이렇게 하시길래 그때 제가 아주 신학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 갑자기? 네. 갑자기.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제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네. 그 형님이 이제 저희 학교 이제 거의 짱이었죠. 예. 그 형님이 졸업한 지 한참 되시고 나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졸업할 때쯤에. 예. 찾아오셔가지고 저 방배동에 유명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카페 골목이었잖아요. 카페 골목. 네. 거기 유명한 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진혁아 형이랑 같이 일 좀 하자. 저 네.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 제가 그때도 형 저 신학교 갑니다. 라고 했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신학을 할 생각을 왜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하는 신학과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너무 네네. 뜬금없다.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 진로인데 지금 네? 어떻게 신학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뭐 굉장히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네. 그렇게 저한테 그 두 가지 말고 하나 더 이렇게 세 번 정도의 유혹이 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 집창촌. 네. 집창촌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아온 거죠. 연락 온 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아니 거예요. 얼마나 스카우트 이야기. 얼마나 유명했길래? 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 아니 보내주세요. 사진을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네, 뭐 아가씨들 관리하고 뭐 오피스텔도 주고 한 달에 월급도 얼마 주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다 뿌리쳤는데 네. 신학교를 가게 되긴 계기가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랑 전주에서 있었을 때
그 죽었던 친구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한 친구. 영수. 그 친구 영수라는 네. 친구. 네. 영수 미안하다. 근데 영수는 많으니까요. 네. 영수 많죠. 네. 성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녀석이 제 사는 인생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그냥 가장 막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제 뒤에는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망가질 때 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내가 그래도 영수보단 나니까. 네. 아무리 망가져도 얘보단 나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실기 시험을 보는데 네. 노래를 한번 불렀더니 선생님께서 너 목소리 좋다. 네. 성악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레슨 선생님 하나 붙여주셨는데 네. 너무 그게 너무 자기한테 맞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나 꿈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 꿈이 영수가 없었어야 꿈이 되는데. 저는 영수가 꿈도 꿈이 없고 제 인생 뒤에는 늘 영수가 있었는데 얘한테 꿈이 생긴 거예요. 예, 예. 너무 충격을 받았죠. 어. 하고 싶은 게 생겼다니까. 네. 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야 되는 애예요. 제가 볼 때. 그래.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꿈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뭐 응원한다고 하긴 했지만 속에서 불이 와, 난 뭐하나. 완전히 그냥 이제는 그때부터는 제 인생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예. 그냥 고등학교를 떨어졌을 때도 그런 느낌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수에게도 뒤처지는 이제 느낌인 영수에게 거잖아요. 뒤처지는. 네. 바닥. 네, 이거는 내 밑에 아무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네.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하고 이제 그 전에 1년 정도 방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불량 청소년 얘네들 뭐 이렇게 관련한 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을 가장 잘 다루던 사람을 보니까 교회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신학교 들어가서 동기부여는 새롭게 됐지만 네.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불량 청소년을 다뤄보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 청소년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은 전도사님. 그러니까 선도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야. 정말 궁금한데 그 영수 씨는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성악가가 됐어요? 성악가 되셨나요? 아니 성악은 하진 않고 네. 성악을 전공해서 네. 노래방 뮤지컬도 하고 어머! 연극도 오! 하고. 네. 그분도 혹시 크리스천인가요? 아니요, 걔는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내가 보면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국인 중에 최초 아닌가 싶은데 네. 불신자한테 도전이 되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또 제가. 그럼 뮤지컬 배우 중에 영수 이름 찾아보면 돼요. 네, 찾아보면 아주 그냥 좀 미미하게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나이대 위치를 차지했겠네요. 그러면 신학 때 이제 입학을 하셨어요. 네. 쉽지 않죠.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어떠셨어요? 저도 뭐 공부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 예. 어찌됐건 동기부여는 그렇게 불량 청소년 관련해서 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불량 청소년들 관련한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학교 선배님들 통해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선배님을 통해서 뭐 제목은 영세민 자녀 지원 캠프 뭐 이런 거였는데 네네. 내부적으로는 불량 네. 청소년 교화 캠프 이런 거였었어요. 예. 그 녀석들이 얼마나 불량하냐면 예.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학교를 때려쳤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학교를 때려쳐야겠다. 이런 녀석들. 그런 녀석들, 그러니까 이 복지관 연합으로 이 복지관 저 복지관 그런 아이들 모아서 연합으로 캠프를 하는데